네, 먼저 오늘 기자님들께 제작된 도시 영화 첫 선을 보였는데요. 간단한 소감과 인사 말씀 감독님부터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 너무 오랜만에 돌아와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고요. 그냥 누구나 보기 편한 그런 영화 한 편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저는 처음이라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고요. 되게 고생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나름 되게 고생하면서 되게 재밌게 촬영했던 기억이 다시 나서 좀 기분이 묘했던 것 같아요. 저희 영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오늘 영화 처음 봤는데 너무 재밌네요. 정말 제가 출연을 한 것에 대해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관객분들께서도 재미있게 저희 영화를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오늘 영화를 처음 봤는데 너무 재밌어서 정말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정말 너무 재밌고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정수입니다. 예, 저도 오늘 영화를 처음 봤는데요. 예, 감독님이 처음에 재밌고 새로운 영화 같이 하자고 그래서 참여하게 됐는데 오늘 보고 새롭고 재미난 영화 한 편을 본 것 같아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성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영화 죽이네요. 예. 야, 저 2시간 동안 더 힘내서 봤습니다. 감독님이 10년 동안 뭐 하시는지 이 영화 보면 다 아시겠네요. 고지아스 나오는 아주 행복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기자님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굉장히 잘 봤고요. 전 뉴스에이드 하수정이라고 합니다. 전 감독님이랑 지창욱 배우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감독님은 그 영화를 굉장히 오랜만에 연출작을 가지고 돌아오셨는데 공백기가 약간 길어졌던 이유랑 플러스 그리고 영화가 게임을 밖에 나와서도 약간 게임인 듯 게임 아닌 것 같은 또 현실인 것 같은데 게임인 것 같은 그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그런 장면들을 일부러 연출하신 이유 듣고 싶고요. 그 지창욱 씨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만든 장면도 많았고 카스테이싱 하는 장면도 분야별로 종목별로 다 고생을 하신 것 같은데 가장 고난이도에 힘들었던 장면 어떤 거였는지 궁금합니다. 네. 막 듣다가 질문을 다 까먹었어요. 일단 제가 공백기 동안 뭐 했냐면 저도 다른 감독님들하고 똑같이 열심히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고군분투했고요. 여의치 않아서 너무 긴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게임을 썼던 이유는 많은 범죄 영화에서 위기를 극복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잖아요. 그 방식을 보면 특수부대 요원이었다든지 아니면 형사였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의 능력들을 미리 이제 세팅해 놓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 범주에서 범죄 영화를 만든다는 게 너무 좀 비슷해 보일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게임에서의 영웅이 현실에서는 어떻게 보여질 수 있을까? 그런데 요즘에 나오는 게임들이 대체적으로 문제 해결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거면 좀 재미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요즘의 게임들은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들어가면 너무 몰입하게 만들어진 요소가 많아요. 그리고 요즘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도 이게 현실에서 벌어질 일이야 하는 일도 많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게 이 시대하고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영화를 보면서 제가 되게 힘들었던
시간들이 다시 한번 떠올랐던 것 같아요. 네, 사실 굉장히 저뿐만 아니라 뭐 모든 스태프들과 배우분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교도소 안 장면이 굉장히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영화에서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을 맞았고요. 그리고 훨씬 더 많은 분량을 뛰었던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는 굉장히 짧게 나오지만 교도소에 나와서 달리는 장면을 상당히 많이 촬영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쵸, 감독님? 그래서 그때가 제일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텝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기자님 안 계신가요? 네, 그럼 배우분들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처음 보시고 큰 만족감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처음 조작된 도시라는 영화 제안을 받고 출연을 결심하시게 되었던 매력이나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지창욱 씨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사실 시나리오를 보고 좀 고민을 하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요소 좀 만화적인 그런 장치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내가 첫 주연작으로 과연 영화를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잘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좀 고민과 불안함 때문에 좀 망설이다가 감독님을 뵙고 사실 저는 거의 확신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과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감독님의 생각을 좀 들어보고 나서 진짜 박광현 감독님이라면 내가 진짜 첫 주연작으로서 정말 너무나도 재미있는 작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생기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한치 망설임도 없이 네, 하겠다고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박광현 감독님하고 꼭 작업을 언젠가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예전부터 많이 해왔었어요. 그래서 조작된 도시를 이제 준비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시나리오를 제일 받기 전서부터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고요. 제가 먼저 러브콜을 보낼 정도로 굉장히 애정이 많이 갔었던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여울이라는 캐릭터도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해커 역할이었고, 그 해커 역할이 뭔가 틀에 박히지 않은 어떤 신선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여울이의 캐릭터의 성격이 저를 좀 사로잡았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정말 한국에서 여태껏 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액션 장르의 영화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어떤 기대감도 많이 있어서 네, 단번에 출연을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그 시나리오를 봤을 때 너무 이게 오락적이고 너무 신선하고 이렇게 뭔가 비주류들의 팀플레이로 뭔가를 이뤄나가고 헤쳐나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쾌감을 느꼈는데, 이렇게 촬영을 하는 당시에도 굉장히 신났어요. 너무 이렇게 이런 어드벤처 장르로서의 매력을 흠뻑 느꼈는데, 영화를 이렇게 보니까 또 그런 저희들이 실제로 신나하는 게 고스란히 잘 녹아있는 것 같아서 정말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네, 저도 영화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첫 번째는 감독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였었고요. 두 번째는 민천상이라는 인물이 되게 매력이 있었고, 이 매력 있는 인물을 조금 새롭게 한번 그려보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안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 짐승 같고 본능적인 역할을 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는데요. 딱 그걸 감독님이 주셨습니다. 그 감독님이 처음 만나서 저한테 말씀하신 게 우리의 리얼리티는 지금 현실의 리얼리티와 다릅니다. 잘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감독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연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좌측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시아글로브 노이슬 기자입니다. 일단 감독님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이한희 씨가 사무계장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이한희 씨 그 뭐 캐스팅 비화하고 마지막에 보면 이한희 씨는 그냥 떠나잖아요. 혹시 떠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이 이야기를 쓰기 시작한 게 한 2년, 3년 전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많은 일련의 사태들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태로 굉장히 암울하던 시절에 이 이야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액면 그대로 제목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제 되게 사회적인 어떤 것들을 파헤칠 거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약간의 상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거라는 제가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영화는 많은 상징들과 어떤 비유 이런 것들이 내포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악당은 저기 있는데 그 악당을 정말로 움직이는 사람은 어디에 있을까? 또는 그거의 연결책은 누구일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뭐 이 얘기가 먼저 나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사무장을 보통 일반적으로 변호사의 사무장이라 그러면 이제 딱 들어오는 인물이 몇몇 있어요. 여배우들 중에 아줌마 같고 좀 이러신 분들이 이제 막 리스트에 올라와요. 처음에 저한테 왔는데 저는 그러면 안 된다. 좀 더 상징적인 인물로 가자. 그래서 사실은 제가 시작할 때는 그 오정세 씨한테 사무장은 실제 존재하는 인물이 아니고 당신의 그 판타지다. 당신같이 이상하게 생긴 사람을 그렇게 막 잘 부피라고 하는 사람이 옆에 있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또는 그냥 예쁜 게 아니라 좀 많이 크고 그러니까 미스코리아죠. 그런 분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말도 안 되는 캐스팅이었어요. 그분께 들었을 때 조금 기분상 나빠하지 않을까라는 염려 때문에 제가 그때 이제 대표님께도 가서 막 저의 속 얘기를 얘기하고 해서 설득해서 제 사정을 들어주셨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그녀만 놓아준 것은 이게 어쩌면 제 영화가 황당한 만화 같고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오락 영화이긴 하지만 악당은 쉽게 죽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녀를 떠나보내야만 다음에 또 이런 이야기는 또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놓아줬습니다. 네. 네, 그럼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우측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동화 이혜리 기자라고 합니다. 영화 재밌게 잘 봤고요. 그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영화를 열고도 닫는 그 지창욱 씨의 나레이션이 그 천서명 시인의 나무 시를 굳이 이제 두 번이나 쓰신 이유가 궁금하고요. 또 배우 안재홍 씨께도 하나 여쭤볼게요. 그동안은 뭐 이제 주로 본인이 이야기를 좀 끌어가는 역할들 아니면 좀 그 개성 있는 조연들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K-pop 무비식의 이제 여러 배우들과 호흡을 맞춘 약간 소감이나 아니면 경험이 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재영 씨 소감을 먼저 얘기해. 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조금 비슷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이 팀플레이가 주는 그런 쾌감이 저는 정말 짜릿하게 느껴졌어요. 실제로 제가 그런 영화를 볼 때도 굉장히 재미있어 하면서 보게도 되고 뭔가 이렇게 크게 쓸모가 없을 것 같은 존재인데 이게 그래도 자기가 이렇게 나서야 할 때 뭔가를 이렇게 꿈틀거리면서 해낸다는 게 참 그게 오히려 더 희망적이고 굉장히 더 짜릿하게 다가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재밌었던 현장이었고, 네, 감사했습니다. 네. 네, 답에 이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사실은 천하명 시인님의 그 시는 제가 꽤 오래전부터 되게 좋아하던 시였고, 저는 영화를 시작하기 전에 약간 그 시들이 조금 참고가 돼요. 내가 무슨 마음으로 영화를 할까? 라고 저한테 질문을 던졌을 때 제가 12년 전에 했던 웰컴 송마골은 그 일본의 하이쿠 중에 어떤 그 짧은 19절을 보면서 아,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저기 있구나 라고 했었고요. 이번에도 도대체 이 범죄 영화라고 하는 거 갖고도 내가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 요즘에 우리 젊은 친구들이 본의 아니게 굉장히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본인의 뜻과 관계없이 그 기득권 또는 기성세대가 만들어놓은 틀에 적합하지 않으면 참 너는 이렇게 찌질하니? 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자세히 찾아보면 너무나 사랑스럽고 많은 대응들을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영화에서 해주면 어떨까라고 했다가 뭐 좀 창피하지만 그래도 이 시를 꼭 한번 들려줬을 때 영화 관람에 훨씬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그 시를 넣었고요. 또 만약에 우리 주인공이었던 창욱 씨의 목소리가 그렇게 근사하지 않았다면 제가 굳이 그런 도발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듣기가 좋아서 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넣었습니다. 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좌측 뒤편에 계신 기자님께 먼저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김유한 기자라고 합니다. 영화 잘 봤고요. 먼저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영화 속 캐릭터들의 직업이 보면 이제 뭐 흔한 직업이 아니라 뭐 영화 특수효과라든지 이런 좀 독특한 직업들이 많은데 이런 캐릭터 좀 설정하시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배우분들께 궁금한 거는 이게 또 게임을 좀 소재로 한 영화다 보니까 이 영화를 준비하면서 좀 실제로 게임을 해보셨거나 아니면 준비를 하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심은정 씨께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영화 캐릭터가 대사가 많은 역할이 아닌데 그래도 영화에서 홍일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래 남자 배우분들과 같이 호흡 맞추신 그런 케미 소감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그 직업이요. 다 아시잖아요. 큰 사건을 맞이해서 그걸 풀려고 하는 그 주인공들이 힘이 약하면 그들의 힘을 모아야 되는데 그 사건들을 풀어나가기에 적절한, 뭐 시나리오 쓸 때의 문제인데 적절한 직업들을 선택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이유는 뭐 분노의 질주도 있고 뭐 그런 영화들 많잖아요. 각각의 스페셜리스트들을 만들어가지고 쓴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또 똑같아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각각의 능력이 좀 필요하지만 조금 이상한 사람들이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관객들이 그걸 볼 때 좀 더 재미있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 직업을 만들 때 예를 들면 해커인데 늘 뭐 햄버거 뭐 이렇게 패스트푸드를 달고 다닐 것 같고 굉장히 성격도 모나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저는 막 할머니 밥상을 차린다든지 뭐 생각보다 되게 따뜻해요. 겉은 되게 무서워 보일 수 있지만 굉장히 따뜻한 심정을 가지고 있고 데몰리션 같은 경우는 사실 3D 직종이죠. 요즘에 힘든 영화 일을 한다는 것은. 그런데도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일단 덤비추라는 청춘, 그런 게 너무 사랑스럽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인물들을 놓고 가면 이 영화도 범죄 영화지만 좀 사랑스러운 면들이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뭐 그런 직업들을 제가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배우분 모두에게 게임에 대한 이 영화를 준비하기 위해 게임을 좀 해보신 적 있는지 질문 주셨는데요. 네, 사실 게임은 어릴 적부터 굉장히 자주 해왔는데요. 굳이 이 영화 때문에 뭐 FPS 게임을 따로 해서 준비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앞서 뭐 PC방에 있는 장면이라든지 그런 장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낯설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에 네, 굳이 더 다른 그걸 위한 준비는 뭐 없어도 됐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굳이 또 준비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여울이 역할 자체가 해커지만 게임을 못한다는 설정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연습은 없었습니다. 네, 저는 어릴 때부터 게임을 잘 못해서 이번에 한번 해볼까 했는데 집에 컴퓨터 사양이 좀 낮아서 안 돌아간다고 그래서 하지 못했고 친구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그 친구들한테 정말 클랜들끼리 이렇게 모임도 갖고 뭐 그런 게 있는지 실제로 그냥 많이 물어봤었어요, 친구들한테. 네. 저는 이 영화를 위해서 게임을 형님이랑 저랑은 굳이 필요하지 않지 않았을까. 예. 저 게임 이제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게임도 하기 그렇잖아요. 우리 아니 꼭 얘기해주고 싶어서 고마우신 분들이야. 제 교도소신에서 문신하신 분들 나오시잖아요. 문신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저 타투리스트시십니다. 그분들이 몸에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험한 액션을 강요받고 있었는데 싸움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 주먹질하는 게 그렇게 어색합니다. 근데 인상 쓰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어쨌거나 재미없구나. 그분들한테 한 번 더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드리고 싶어서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게임을 아주 좋아합니다만 즐겨 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심은경 씨 호일점으로서 남자 배우들과의 케미나 소감은 어떠셨는지. 네,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사실 제 안재용 씨하고는 전 작품도 같이 했었고 그래도 친한 편이어서 이야기도 많이 했었는데 지창욱 씨하고는 좀 서로가 낯을 많이 가려서 좀 사실 촬영장에서 좀 많은 대화를 나누지 못했었어요. 저도 워낙 낯을 많이 가리고 좀 다들 그리고 배우님들께서 저희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의 성격들하고 좀 비슷한 면모들이 많이 있으셔서 좀 그런 점들 때문에 정말 좀 환상의 케미를 잘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아직까지도 지창욱 씨하고는 제가 더 친해지도록 노력하겠는데요. 저희 많이 친해요. 네, 너무 멋있으시고 액션 연기를 정말 1인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정말 좋은 연기와 케미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좌측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TV데일리 한예지 기자인데요. 일단 영화 정말 신선하고 재밌었습니다. 일단 감독님이랑 오정세 배우한테 질문 드릴게요. 이제 영화를 보면 보통 오프닝 시퀀스가 나온 후에 타이틀 시퀀스가 뜨는데 이제 이 영화는 그게 안 나와서 언제쯤 그게 뜰까 이러면서 보고 있었어요. 근데 처음부터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가 분간이 없이 계속 휘몰아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의도하신 건지 그게 궁금하고, 그다음에 오정세 배우한테는 일단 뭐 되게 잘 살아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잘 사는 사람들의 기득권 그런 세력에 붙어가지고 그들을 도와주면서 그렇게 좀 조작을 하는 역할이잖아요. 근데 그때 말을 하는 게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런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 어떤 생각으로 이제 그런 말을 하게 된 건지, 그리고 또 좀 캐릭터를 어떻게 잡았는지가 궁금해요. 그리고 얼굴에 흉터가 있었는데 그거는 왜 그렇게 굳이 설정을 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우리 제목이 특이하게도 조작된 도시인데 이게 게임하고 되게 안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앞에다 타이틀을 넣으려고 하니 애매했고, 그래서 나중에 교도소에 이제 수감됐을 때 넣으려고 하니 너무 좀 생뚱맞고 막 그걸 찾지를 못했어요. 놓을 자리를.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맨 마지막에 넣으니까 조금 편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뒤로 넣었고요. 게임 세계, 현실 세계 이 막 구별이라는 게 실제로 게임 하신 분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프롤로그 그 게임 속 상황을 만들 때도
게임은 이래라고가 아니라 게임을 할 때 이런 기분이야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막 저희 애도 하고 게임할 때 정신을 못 차리고 잘 못 나오는 것 같아요. 밥 먹을 때도 계속 그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게임하는 사람들의 속성 같으니 이 영화도 그렇게 표현해 보자라고 해서 어떤 구별을 그냥 끊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뭐 끊어지긴 끊어졌죠. 싸우다 끊어지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네. 제가 이 시나리오를 봤을 때는 어떤 시대를 대변해서 말하거나 어떤 사회적 문제점을 얘기하거나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고 저한테는 어떤 오락 영화로 그려져 있었었는데 다 만들고 나서는 전자에 말씀하셨다 제가 말했던 거와 그러니까 단지 오락 영화인 줄 알았는데 많이 어떤 사회적 의미가 많이 내포되어 있었네라고 저는 영화를 보고서는 좀 느낀 부분이 있었거든요. 전 민천상이라는 친구는 전 잘 사는 친구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렇게 오늘 영화를 보니까 그 잘 사는 삐뚤어진 누군가들에게는 당하고만 사는 약한 자들은 이들 입장에서 봤을 때 부모 잘못 만나서 그래가 그들에게는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에 그런 대사가 필요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캐릭터는 맨 처음에 잡기가 되게 힘들었었어요. 아까 앞서 나왔는데 아예 현실에 존재하는 인물이긴 해야 되는데 감독님이 저희 영화는 다른 영화보다 한 2톤 약간 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선상이라는 친구는 아픔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정서적인 거든 뭐 신체적인 거든 아픔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이 잘못 삐뚤어져서 그렇게 성장한 한 인물이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불편한 지점들을 이제 감독님이랑 상의를 했어요. 외형적인 거, 뭐 등, 뭐 얼굴에 있는 오타반점 여러 가지 감독님한테 제시를 했고 감독님이 제가 제시를 해준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디자인을 해주셔서 민천상이라는 인물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좌측에 계신 기자님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정정원 기자입니다. 감독님께 질문 2가지 그리고 지창욱 씨께 1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감독님께는 극 중에서 징벌방에서 어머니가 꿈에서 나타난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후반부에 쌀알이 흐트러진 전투씬 2씬 다 좀 형광 파란색으로 처리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좀 몰입도 갑자기 확 깨지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현실의 게임화처럼 의도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연출하신 거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폐차장에서 개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아웃포커스로 흐리게 처리하셨더라고요. 그 폐차장 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셨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창욱 씨는 인터뷰 영상 때 만화 같은 작품이라고 하셨는데 일본 만화 레파토리랑 조금 비슷한 거 죄송합니다. 근데 캐릭터를 빌드업 하실 때 참고하신 뭐 실존 인물이나 작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부터 얘기할게요. 개를 영화는 100% 모든 걸 다 의도할 수는 없어요. 저희 촬영 감독님이 포커스를 놓치셨고요. 네. 네, 촬영 감독님 죄송한데 개도 우리가 시킨 대로 움직이질 않아요. 절대. 그래서 개는 놓쳤습니다. 놓쳤고 그걸 의미라고 사실 그 폐차장에 그 개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넣고 싶었죠. 왜냐하면 그게 시간을 다투는 현장에서 개 한 마리 넣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시간을 지체하는데 되게 개가 역할을 해요. 그런데도 꼭 넣고 싶었다고 하는 게 저렇게 버려진 개? 너무 의미를 많이 안 담고 싶은데 뭐 그런 느낌으로 넣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질문 뭐였죠? 네네네. 이거 아주 되게 중요한 장면인데 흐름이 깨지셨군요. 저는 어떤 사건을 전개할 때 제가 2가지 방식을 쓰는데 하나는 이제 누구나 똑같이 하는 되게 이성적인 논리적 흐름을 가지고 가는 게 하나가 있고 정말 어떤 상황을 넘길 때 너무너무 복잡할 때 저는
역으로 이성적인 논리가 아니라 그냥 되게 감성적 또는 감정적 방식의 그 논리 체계를 좀 가져오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전작에서 이제 팝콘이다 그러면 그게 그냥 예뻐서 넣는 게 아니라 남북한 군사가 총을 내려놓게 하기 위한 일종의 마술 같은 방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제가 이제 제 화법이거든요. 좀 비약하는 방식인데 어머니의 죽음을 되게 슬퍼할 때 우리가 항상 마지막 이별을 고하기 위해서 꼭 꿈에 엄마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들을 안아주고 떠나는 엄마. 근데 그런 현상들이 우리가 접신하듯이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서러움 또는 고통들이 누군가에게는 약간의 어떤 능력, 우주의 기운이 닿아서 나중에 쌀알을 던졌을 때 그 소리만으로도 상대의 위치가 파악이 되고 그때 내 심정으로 폭발하듯이 상대를 가격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좀 더 멋지게 표현했어야 되는데 아직 좀 부족해서 그 부분이 깨지셨다니 네, 내가 12년 동안 뭘 했는지 안타깝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일단 이 권유라는 캐릭터를 위해서 참고했던 것은 없고요. 사실 권유 캐릭터를 준비하면서 뭔가 권유라는 인물을 새롭게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은 이번에는 전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단지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그 상황에 처해져 있다면 어떠한 감정이 들었고 얼마만큼 많이 고통스럽고 힘들었을까? 화가 났을까? 억울했을까? 좀 이렇게 접근을 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뒤편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MBN 스타 손진아 기자입니다.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그 액션이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데 좀 기존 한국 영화에서 보여지는 액션과 좀 어떤 차별화를 두려고 했는지랑 연출하는 데 있어서 좀 주안점을 둔 부분이 궁금합니다. 사실은 뭐 제가 액션 영화를 주로 하는 그런 감독이 아니어서 액션을 되게 현란하게 잘하는 것은 좀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 영화는 그래도 젊은 관객분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그들이 좋아하는 게 뭘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사실 요즘에 그 젊은 타겟들이 게임도 많이 하고 또 젊은 영화들도 많이 보면 기존에 늘 똑같이 하는 것 우리가 이제 그 본 시리즈 이후에 모든 액션이 다 그쪽으로 통일된 것 같은 느낌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멋있고 좋지만 그거와 좀 다른 방식은 없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좀 다르게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로운 시도들 보기에 좀 불편할 수 있지만 새로운 시도들을 하려고 했었고 그다음에 또 한국에서는 좀 잘 하기를 꺼려하는 뭐 제작비 때문일 수도 있고 기술적인 문제들 때문일 수 있는 그런 뭐 카체이스나 이런 것들에 조금 더 확장하는 느낌을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기자간담회를 마치고 마지막 인사 말씀 드릴 차례인데요. 조작된 도시가 관객분들께 좀 어떤 영화가 되었으면 하시는지와 함께 마지막 인사 말씀 김상호 씨부터 이번에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작된 도시가 관객이 많이 드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고 너무 재밌게 봤던 거는 자동차 액션이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 영화는 자동차 MMA 같습니다. 자동차 격투기 같은 느낌 받았습니다. 한번 그렇게 중점으로 두고 보시면 잘 즐기실 수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발음이 잘 안 돼서.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오늘 느꼈던 새로운 영화, 재미있는 영화처럼 관객분들도 그렇게 새롭고 재미있는 영화가 됐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 영화 정말 재밌고 짜릿하고 쾌감이 넘치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극장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관객 분들께서 저희 영화 보고
그냥 많이 웃으시고 재미있어 해주시면 그것만큼 바라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흥행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뒤로 갈수록 할 말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관객분들께서 이 영화를 보시면서 굉장히 즐거워하셨으면 좋겠고요. 굉장히 유쾌하고 통쾌한 영화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홍보 때 이 영화는 심각한 영화 아닙니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여기에서 다루는 사건은 그렇게 또 가볍지는 않은데요. 우리가 힘겨울 때 뭔가 흥으로 그 위기를 극복했던 민족 아닙니까? 이 영화도 그런 기분. 그러니까 이게 가벼워서가 아니라 좀 더 밝게 가려고 하는 젊은 기운들을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관객분들께서도 이 영화로 약간만이라도 좀 기운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영화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네, 그럼 여기 중앙에 서셔서 왼쪽 카메라 먼저 보겠습니다. 네, 중앙 카메라 보시겠습니다. 네, 오른쪽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심은경 씨 단독컷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앙 쪽에 서서 왼쪽 카메라 먼저 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중앙 보겠습니다. 네, 오른쪽 카메라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이따 다시 보시고요. 다음으로 안재홍 씨 단독컷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중앙에 서서 왼쪽 카메라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중앙 보겠습니다. 네, 오른쪽 카메라 보겠습니다. 네, 그럼 잠시 후에 다시 모시고요. 이어서 오정세 씨 단독컷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중앙에 서셔서 왼쪽 카메라 먼저 보겠습니다. 네, 한 발짝만 뒤로 가서 촬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앙 보겠습니다. 네, 오른쪽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상호 씨 단독컷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왼쪽 카메라 먼저 보겠습니다. 네, 중앙 보겠습니다. 네, 오른쪽 보겠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배우분들 모두 모시고 단체컷 선생님 잠시 기다려주시면 단체컷 촬영 이어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두 발자국 옮기시겠습니다. 네. 그럼 다 같이 왼쪽 카메라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앙 보겠습니다. 네, 오른쪽 보겠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박강현 감독님 모시고 마지막 단체 컷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감독님 이쪽으로 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 같이 왼쪽 카메라 먼저 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중앙 보겠습니다. 네, 조금 더 밝은 표정으로 저희 촬영을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우측 보겠습니다. 네, 조금만 더 밀착해서 설까요? 조금. 예. 네, 다시 한번 우측 보겠습니다. 예, 우측으로 시선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중앙 보시고 마지막으로 조작된 도시 화이팅 하면서 마지막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조작된 도시 화이팅! 네, 이것으로 포토타임을 마치겠습니다. 감독님과 배우분들 감사드리고